영동 지방에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막바지 피서 인파가 동해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무더위 속에 동해안 수온이 오르면서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섣불리 대처하면 오히려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 연기를 오가는 전세기가 추가 운항합니다. 알펜시아 자금난을 덜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됐는데요. 제주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투자 실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방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35도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밤에도 최저 기온이 30도 안팎의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에 백사장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피서객들은 파라솔 아래서 태양을 피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너무 더워서 바다 놀러 왔는데 파라솔이 있어도 너무 더워서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자재를 나르고 작업장을 정리하느라 좀처럼 땀이 마르지 않습니다. 빨리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덥지는 뭐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저기서 빨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 하니까. 벌써 사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5.9도, 속초 35.8도, 동해 36.1도 등 대부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은 30.9도, 오늘은 31도로 기상 관측 이후 102년 만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음 주에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막바지 피서 인파가 동해안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교통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도내 고속도로를 드나든 차량은 모두 158만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천여 대 줄어든 수치지만 150만 대 피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인 내일 막바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국도 44호선과 7호선, 미시령 관통도로 등 5개 도로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간을 휴가철 최대 성수기로 예상하고 교통경찰관 700여 명과 순찰차 280여 대를 동원하여 특별 교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44호선이 막혔을 때는 배우령 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46호선을, 영동고속도로 지정체 시에는 새마을과 대관령을 연결하는 국도 6호선으로 우회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피서지 주변에서 매주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갓길 운전과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실제 지난 주말 이틀간 도내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60여 건으로 평소 주말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음주운전이 특히 많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무더위 속에 동해안 수온까지 오르면서 해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그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폭염 속에 동해안 수온까지 오르면서 난류성인 해파리가 동해안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양 낙산해변에서는 피서객 40여 명이 해파리에 쏘여 물놀이가 금지되는가 하면 오늘은 고성 아야진 해변에서 어린이 한 명이 해파리에 쏘여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은 하루 종일 해파리 예찰과 퇴치 활동에 분주합니다.
동해안 전역에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파리 출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서객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저희 해양경찰에서도 해파리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해파리 발생이 잦아져 일선 병원에는 해파리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다행히 보름달 물 해파리나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약한 독성을 가져 통증이 물린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쇼크 상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 밖으로 우선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피부에 촉수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촉수를 제거하고 인근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파리에 쏘였을 땐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민물이나 알코올이 아닌 바닷물을 이용해 10분 이상 씻을 것을 당부합니다. 촉수가 남아있을 때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빼내고 절대 문지르면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런 뒤 주변 안전요원이나 119, 해경의 긴급신고번호 122 등으로 신고한 뒤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10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국 노선 1개가 추가로 운항됩니다. 문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국내외 세계 노선으로 개항한 양양국제공항. 개항 10년이 지난 현재 양양공항은 여객 운송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중국 상하이와 다롄, 하얼빈 등 세계 노선의 전세기가 운항하고 국내선은 김포와 광주, 김해 등을 오갑니다. 지난해 외국인 운송 실적은 모두 2만 3천 명인데 올해는 최대 3배 이상 실적이 예상됩니다.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올해 8월 현재 2만여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6,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중국 남방항공이 양양과 중국 연기를 잇는 항로에 뛰어듭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모두 18번 운항하는데 시장 전망은 밝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인데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알려서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중국의 대륙 지역 주민들이 평생 이제 바다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신규 노선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양양 상하이 노선이 정기 노선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양양 제주 노선 개설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단체 승객에 대한 가이드 확보 요건을 갖추면 중국 관광객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주, 김포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인들의 한류 관광붐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8년에는 여객기 한 편 뜨지 못했던 양양국제공항이 한때 위기를 말끔히 극복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알펜시아를 회생시키겠다며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엔 투자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법무부는 평창 알펜시아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외국인이 알펜시아에 10억 원만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갖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알펜시아의 재정 압박을 풀 수 있는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주권이 해결돼야만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관광 투자 그리고 알펜시아 지역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너댓 차례 수천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 협의가 오갔을 뿐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한 건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앞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400여 건에 3천억 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외국인 학교가 있냐 이게 좀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는 학교는 서울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서울에 또 집을 또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경쟁력에서 좀 처지죠. 결국 법무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준 금액을 지난 5월부터는 제주도 수준인 5억 원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아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전히 9천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알펜시아는 어렵게 마련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와 올림픽 유치라는 겹 호재를 살리지 못한 채 준공 이후 30%도 못 미치는 분양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를 윤정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정말 무더워서 힘드셨죠? 그래도 이 무더위를 반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 해변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더위도 식혀지죠. 영동 지역은 2, 3일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는데요. 이번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 내내 35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겠습니다. 찜통더위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살펴보겠습니다. 27도에서 29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한낮의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만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강릉시립화장장 건립공사가 이달 안에 시작돼 내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황병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모두 124억 원을 들여 4천면 청설공원안 2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고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해 축구장과 족구장을 갖춘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강원지역본부는 농업용 파이프인 아리파이프 가격을 다음 달에 9.4%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이번 가격 인하로 전국의 하우스 재배 농가에서 30억 원의 설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12일과 13일 초중생 30명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생태학교를 열어 백두대간의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3연패의 부진에 빠진 강원은 제주를 잡고 강등권 탈출을 노립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영동 지방에 연일 폭염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해변을 찾은 누적 피서객은 이번 주말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동해안 여름 해변을 찾은 피서객은 강릉 경포 425만 명, 동해 망상 411만 6천 명, 양양 낙산 257만 2천 명, 속초 해변 246만 7천 명 등 모두 1,738만 3천 명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이 이어져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2천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변의 피서객 유치 목표였던 2,100만 명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산림 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텐트를 이용한 야영 행위와 음식물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40곳, 10만 헥타르의 산림 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시군 소속 20개 반 80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의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금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간의 차이를 보여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릉과 춘천, 원주, 삼척 등이 도농형으로 분류돼 있어 내년도 복지비는 101만 8천 원을,
고성, 양양, 평창, 정선, 홍천 등 농촌형은 96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136만 3천 원, 대도시형 124만 4천 원보다 많게는 4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도내 공무원들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열악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지급액은 오히려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실종되고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도내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아파트 전셋값을 100으로 환산할 때 8월 첫째 주 지역별 전세 지수는 춘천 101.2, 강릉 101.1, 원주 100.8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 지수가 강릉 101.3, 원주 100.3, 춘천 99.3으로 강릉을 제외하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훨씬 가파랐습니다. 국내 민간단체가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본 법원에 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는 오늘 속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과 국내에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내년 초 일본 법원에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